자, 33강 수업은요, 99페이지 10번부터입니다. 자, 10번부터 오늘 또다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열칠 수업하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10번부터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33강입니다. 자, 10번 60% 구리에다가 40% 아연을 함유한 황동입니다. 이 쉽게 말하면 육사황동입니다. 육사황동으로 복수기관, 보일러실이나 이런 데 드는 걸 말합니다. 복수기관의 판이라든지 볼트라든지 너트 등에 사용하는 합금을 문치메탈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황동에 대해서 크게 또 이렇게 여기 있는 톰백은 뭐냐 하면은 구리의 8 내지 20% 아연 첨가한 황동으로 모조금에 주로 이용합니다. 그럼 길딩 메탈은 아연이 약 한 5% 정도 함유한 거예요.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톰백에 들어갑니다. 길딩 메탈도 톰백에 들어갑니다. 요거는 아연이 굉장히 적게 함유한 것인데 소총탄의 약협, 약을 넣는 약협, 그 다음 뇌관, 포탄 탄대 이런 데 쓰입니다. 요것들은 다 소총탄, 탄알, 여러분 소총탄을 보면요, 요거 이제 탄두가 있습니다. 빼내면 그 안에 이 약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뇌관, 뒤에 때리는 뇌관도 있고 포탄 탄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길딩 메탈로 합니다. 가공이 용이하기 때문에 둥글게라든지 곡선으로 가공이 잘 됩니다. 애드미럴티 황동은 뭐냐 하면은 아연 약 30%, 주석 약 1%, 나머지 그 73황동인데 73황동의 주석을 약 1%만 첨가한 겁니다. 이거는 바닷물에서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수황동은 특수황동인데 내해수성이 우수하다. 내해수성이 풍부하다. 특수황동으로 내해수성이 풍부합니다. 자, 11번 록웰 경도. 이 록웰 경도는 경도 시험하는 게 록웰 경도, 브리넬 경도, 비커즈 경도, 마이크로 비커즈 경도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금속 재료할 때 하는 건데, 특히 여러분 열 처리하고 나서 그 시료의 경도를 잽니다. 그럴 때는 록웰 경도를 잽니다. 특히 록웰 경도는 재료가 얼마나 단단하냐, 얼마나 연하냐에 따라서 스케일, 추를 다르게 적용합니다. 보통은 A 스케일, B 스케일, C 스케일을 표준적으로 많이 쓰는데, 열 처리했을 때는 열 처리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경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C 스케일을 쓴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자, 기준 아주 엄밀히 말하면 이 록웰 경도는 한 번 10kg으로 한 번 하중을 가합니다. 그럼 깊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시험 하중에 따라서 이제 또 시험 하중을 가합니다. 그럼 시험 하중은 이거보다 크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시험 하중이 기준 하중이 10kgF보다 크니까 그 들어간 깊이가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차이로 록웰 경도 값을 결정합니다. 기준 하중은 A 스케일이든 B 스케일이든 C 스케일이든 상관없이 10kgF입니다. 시험 하중 A, B, C는 A일 때는 60kgF, B일 때는 100kgF, C일 때는 150kgF입니다. 열 처리할 때는 열 처리했으니까 굉장히 단단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150kgF를 적용한다라는 거 알아두십시오. 알루미늄, 비철금속, 알루미늄, 이거는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제가 답만 바라보겠습니다. 비중이 얼마냐면 2.7입니다. 면시 밑방 격자 FCC입니다. 용융온도는 660도씨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있는 게 다 틀렸는데, 다는 요거하고 또 다릅니다. 전기 전도율은 구리보다 높다가 아니고 전기 전도율
제일 높은 금속은 보편적으로 은입니다. 그 다음에 구리, 그 다음에 금, 그 다음에 알루미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코발트, 크롬, 텅스텐, 코발트, 크롬, 텅스텐 함유하며 주조한 그대로 사용돼요. 제가 몇 번이나 이야기했습니다. 주조한 금속과 단조한 금속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주조한 금속은 경도 굉장히 높아요. 이거는 단조를 하면, 단조는 여러 가지에서 해머나 모루나 이런 걸 때려서 모양을 단단하게 합니다. 그럼 깨지겠죠. 그래서 주조와 단조는 굉장히 다르다. 여러분 혹시 이제 방송 같은 데 한번 보면은 뭐 6시 내 고향이나 한국기나 이런 데 보면은 간혹가다 대장간이 나와요. 대장간. 대장간에 그거는 보면은 이제 낫 같은 이런 거 금속 재료를 열을 가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 대장장이들이 해머 같은 거로 요즘 기계로 하더라고요. 탕탕탕탕 해가지고 그 가열된 그 강 재료를 두들겨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양으로 만듭니다. 그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양으로 성형하고 또 단단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거 단조입니다. 그런데 단조하는 거는 그 탄소가 적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단해지는데 이렇게 주조한 금속은 단조를 하면 깨집니다. 코발트, 크롬, 텅스텐 요거는 이제 가끔 나올 거예요. 요 합금은 주조한 그대로 사용합니다. 주조한데 굉장히 단단합니다. 주조 경질합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스텔라이트가 여기에 해당하겠습니다. 스텔라이트. 그 다음에 상태도상에서 탄소 가장 함유되는 조직은 금속간 화합물입니다. 시멘타이트, Fe3C 다 같으면 이게 6.67%입니다. 우리가 FEC 상태도에서는 이 6.67이 제일 끝입니다. 레드뷰라이트는 공정주철이죠. 그죠? 요거는 4.3%입니다. 레드뷰라이트는 공정주철로서 4.3%입니다. 순철은 알파철 페라이트라는 순철이라면 우리가 탄소가 전혀 안 들어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0.025%까지 함유한 것을 순천으로 한다는 걸 두고 오스테나이트는 열처리용 고온 조직입니다. 오스테나이트는 감마철 오스테나이트라고 그러죠. 요거는 탄소가 최대 많이 함유하는 것이 2%다는 걸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알루미늄 합금 강도 증가시키는 열처리 3단계 여기에 알루미늄 합금 강도시키는 열처리 3단계에 속하지 않는 것을 해놨습니다. 자, 제일 먼저 알루미늄 합금은 그 액체 상태로 잘 주로 구리나 이런 금속 원소들하고 잘 섞여가 녹아서 잘 섞이도록 하는 요걸 용체화 처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용체화된 액체 상태에서는 좀 범위가 넓잖아요. 그죠? 자유롭게 자기 자리를 편안하게 잡고 있는데 그 입자들이 이게요 급냉을 시켜버려요. 그러면 급냉을 시키면 고체 구역이 좁아져요. 그래서 이 고용체들이 좁은 범위 안에 막 팍팍하게 들어가 있어요. 이걸 우리는 과포화 고용체라고 합니다. 이거는 언제든 쫙 비좁게 있는데 이게 온도가 올라가는 온도를 올리면 이게 싹 그 범위가 넓어지니까 밖으로 표면으로 나옵니다. 나올 때도 이게 이제 워낙 많이 과파되기 때문에 나오면서 서로 부딪히거나 서로 잡으려고 할 때 부딪히거나 이러면은 그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그걸 시오 경화라고 합니다. 시오 경화는 또 석출 경화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알루미늄 시오는 그 상온 시오 요것도 다 이제 3단계에 해당하고 당금질 처리는 여기 석출 경화가 아닙니다. 열처리형 알루미늄 합금의 질별 기호가 잘못된 것. 요거 얼마 전에 할 때 했습니다. O는 불림, W는 용체화 처리, T는 O보다 안정된 성질을 가지기 위한 열처리. 요 P가 여기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알루미늄형 합금의 질별기호 앞에
어느 부분에 표가 딱 있죠. 그걸 왜 그러냐면 저도 어떤 데 자꾸 까먹어요.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 궁금할 때는 그쪽으로 살짝 한번 넘어가서 보고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만 익혀야 됩니다. 어쨌든 여기서 O, W, T 요런 거, H 요런 건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시험편 파괴되기 직전의 최소 단면적. 시험편 둥근 시험편을 이렇게 이제 늘어뜨렸어요. 늘어뜨리면 쭉 파괴되기 직전에 늘어지니까 그 단면적이 좁아지겠죠. 그것을 A1, 그래서 여기서 최소 단면적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 전에 원래 단면적, 시험 전 원단면적을 A0라고 했을 때 단면 수축유구를 구하라 이랬습니다. 본래 단면적 A0분의 A0 마이너스 수축이 됐죠. A1 곱하기 100하면 됩니다. 자, 여기 지름이 있을 때는 단면적 구하는 건 어떻게 됩니까?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고 사각일 때는 뭡니까? 가로 세로입니다. 꼭 좀 알아두십시오. 자, 넘어가겠습니다. FEC 평형 상태도에서 탄소 함유량이 4.3%인 철은 조금 전에 했죠. 공정주철입니다. 공정주철. 왜 이게 공정은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공동정출. 하나가 나오는 게 아니고 두 개가 나온다. 정출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액체에서 고용체가 나오는 것을 정출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에 고체라고 안 하고 자꾸 고용체라 하는 이유는 어떤 금속이든지 순수한 자기 성분만 있는 게 잘 없습니다. 그럴 때는 고체라고 하는 것보다 고용체라고 해주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반도체 재료에서는 게르마늄 같은 것도 이렇게 존 리파이닝이라고 대용 정제해가지고 이렇게 불순물을 제거해도 그것도 99.9999999 이렇게 되는 것이 완전히 불순물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자, 공정주철은 공동정출입니다. 액체에서 고용체가 두 개가 나오는 걸 말합니다. 이게 4.3%인데 요 공정주철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레데뷰라이트라고 합니다. 레데뷰라이트는 뭐가 두 개가 청상 조직을 이루느냐? 오스테나이트와 시멘타이트가 청상 조직을 이룬다 하는 거 알아두세요. 공석강은 뭡니까? 공동석출입니다. 공석강은 공동석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석출이라는 것은 고용체에서 고용체가 나오는 거. 감마 고용체는 고체입니다. 그 고용체라고 그러죠. 그 감마 고용체가 비록 온도가 높지만 고체입니다. 고용체입니다. 그 감마 고용체가 A1 변태, 공속 변태를 딱 넘어서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순철인 페라이트와 시멘타이트 두 개가 청상 조직으로 나타납니다. 요걸 공석강을 우리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폴라이트라고 한다 하는 거 알아두세요. 자, 공정주철은 탄소가 4.3%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본래 주철의 정확한 범위는 2%부터 6.67%까지입니다. 2%부터 6.67%까지입니다. 근데 공정주철이 4.3%잖아요. 그러면 4.3%보다 탄소가 적은 주철 아공정주철이라고 합니다. 그 아공정주철 범위는 2%에서 4.3%까지. 과공정주철은 4.3%에서 6.67%까지입니다. FEC 상태도에서 금속간 화합물에 대한 옳은 설명. 이제 금속간 화합물은 세 가지 이름 다 알아둬야 되겠죠. 시멘타이트 Fe3C. 요거는 간단한 원자의 정수비로 이루어졌다. 철 원자 3개와 탄소 원자 하나니까 간단한 원자의 정수비로 이루어지고 복잡한 결정 구조를 가진다. 입상, 망상, 뭐 이렇게 복잡한 결정 구조를 가집니다. 전기저항이 낮고 금속적인 이거 비금속적인 성질이 우수합니다. 소성 변형 쉽고 인성이 매우 크다. 이거는 반대입니다. 소성 변형이 어렵고 인성도 없습니다. 다만 강도 경도는 없습니다. 성분 금속 중 저용융점을 갖는다. 이 저용융점을 갖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높은 온도에서 생기는데, 다만 이게 불안정하기 때문에 1150도 정도 되면은 충격이나 어떻게 열을 많이 받으면 거기에서 분해가 된다는 것이지, 용융점이 저용융점이 아니다. 요 라바는 여러분 꼭 좀 조심하세요. 성분금속 즉 저용융점이 아니고, 성분금속 중 저용융점이 아니고 불안정해서 1150도씨에서 잘못하면 분해될 수 있다. 요걸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다음 재료 중 반저성체에 속하는 금속, 이거 뭐 몇 번이나 제가 강조했습니다. 철, 니켈, 코발트는 강자성체예요. 그리고 요 강자성체들은 자기 변태점이 있습니다. 이거 빼고 나면 안티모니 당연히 반자성체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강기호는 요것도 앞에서 한번 했습니다. 스프링강은 SPS, 스프링강은 SPS, 합금 공구강은 STS, 고속도 공구강은 SKH, 냉간 금융강은 STD. 우리 조직 검사하고 할 때는 냉간 금융장 중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STD11을 많이 씁니다. STD11을 많이 쓰고, 금속 재료 조직 검사할 때 고속도강은 SKH51을 많이 씁니다. 여기 있는 것들, SM은 일반 기계구조용강입니다. 자, 그리고 SS는 일반 아변구조용강입니다. STC3는 탄소공구강. 여기에 있는 재료 중에서 스프링강하고 SS 이 두 개는 열처리나 금속 재료의 불꽃 시험, 조직 시험할 때 안 나옵니다. 그 외에는 열처리, 불꽃 시험할 때도 나오고, 금속 재료 시험 기능사나 산업기사나 기사 시험 칠 때도 이게 불꽃 시험으로 나오고, 또 금속 재료 기능사나 기사, 산업기사 할 때 요 재료들이 조직 검사로도 나온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자, 13번. 크롬 몰리브덴 구조용 특수광에서 몰리브덴의 역할이 해야 돼요. 몰리브덴은 이 크롬이 합금 원소가 강에 들어가면 단검질이 굉장히 잘 됩니다. 그래서 너무 단단하니까 조금 경도나 강도는 조금 떨어뜨리고 강인성을 주기 위해서 뜨임을 하는데, 이 원소들이 들어가 있는 합금강들은 뜨임을 하면 어느 데서 뜨임 매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몰리브덴이 들어가면 뜨임 매짐을 방지해준다. 몰리브덴 구조용 강인 합금강에서 뜨임 매짐 방지, 뜨임 매짐 방지다. 뜨임 매짐 방지다. 자, 그 다음에 양은, 이것도 지난 시간에도 한번 또 나왔죠. 양은 German Silver, 독일에서 만들었는데 은 빛깔이 나니까 German Silver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또 니켈 실버, 이거는 뭐냐 하면은 니켈이 들어가서 은 색깔이 난다. 그 다음에 이게 서양에서 만들어서 은색이 된다 해서 지난 시간에 했죠. 양은 서양 양자입니다. 양은, 양백, 은색이 나고 백색이 난다 해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구리 아연은 뭐냐면 황동입니다. 구리 아연은 황동에다 니켈을 첨가한 특수 황동에 속하는 합금입니다. 탄성 재료에 사용되는 특수한 구리 합금이다. 맞습니다. 다 내식성이 불량하다. 아닙니다. 내식성이 괜찮습니다. 자, 일반 전기저항용 합금으로도 이용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양하게 많이 쓰인다 하는 거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14번 육사황동에 주석 1%, 약 0.75니까 약 1% 정도 된다. 그죠? 주석 약 1% 정도 첨가한 구리 합금으로 내해수성을 정대시킨 특수황동은 우리 뭐라고 하냐면 네이블 황동이라고 합니다. 육사황동에 첨가한 거. 그 가는 뭐냐면 73황동에 1% 주석 넣어서 내해수성을 정대시킨 것을 우리는 에드미럴티 황동이라고 한다. 에드미럴티 황동이라고 한다. 자, 육사황동은 우리 딴말로 문츠메탈이라고 합니다. 탈아연 부시. 그런데 이게 아연이 너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뜨거운 온도가 올라가는 곳에서 보일러 기관에 있는데 서면은 아연이 낮은 온도에서도 녹아요. 녹아내란져 버리면 그 기계 못 쓰겠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탈아연 부식이라고 합니다. 탈아연 부식이 발생하기 쉬운 구리합금입니다. 에드미럴티 황동, 요 나오네요. 73황동에 소량의 주석 첨가하여 내해수성, 바닷물이 강하다 이 말. 내해수성 정지시킨 특수황동입니다. 청동합금에서 주로 인성, 내마모성, 내식성 형성하고 유등성을 좋게 하는 것은 인이니까 이걸 인청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요, 인은 우리 제철소에서 재선 재간공기에서 인하고 황은 해로우니까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나마 인은 그 비철금속, 알루미늄이나 구리합금은 주조가 잘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을 때는 유동성을 좋게 해줍니다. 그러고 강에서는 이거 나쁜데 주철에서는 또 이게 유동성을 향상시켜줍니다. 그래서 좋은 역할을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그네슘 주물합금 용해시 주의사항이 아닌 것은 요것도 지금 여러분 앞부분에 한두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뭐 자연스럽게 알아두세요. 주물 조각을 사용할 때는 모래를 투입한다. 이건 말도 대단합니다. 주조 조직 미시아를 위하여 적절한 용탕 온도를 유지한다. 요거 맞습니다. 수소가스를 흡수하기 때문에 탈가스 처리한다. 그래서 탈가스 처리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고온에서 취급할 때 산화연소가 잘 되므로 산화방지책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그네슘 주조. 용해할 때 산화방지 위에 산화방지제로 덮어서 용해한다는 걸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5번. 재료 강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휘스크 섬유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연성과 인성이 높은 금속이나 합금 중에 균일하게 배열시킨 복합재료. 이것도 많이 했습니다. 섬유가 들어가서 강화 금속 복합재료입니다. Fiber Reinforced Metal.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랬죠? FRM이라고 했다. FRM이라고 했습니다. 꼭 좀 알아두세요. 섬유 강화금속은 Fiber Reinforced Metal Composite 하니까 이게 FRM이 됩니다. FRM. 자, 그거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크롬 몰리브덴 구조용 특수광에서 몰리브덴의 역할에 해당하는 가장 적합한 것은 뭐라고 했죠? 몰리브덴은 뜸매짐, 뜸치성을 방지한다 하는 거 알아두세요. 자, 다음의 그림에서 부분을 절단할 때의 단면도 이렇게 계단식으로 되어 있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계단 단면도라고 합니다. 한쪽만 나타낸 걸 한쪽 단면도, 반단면도라고 합니다. 반단면도. 자, 요 밑에 한번 봅시다. 한쪽 단면도, 반단면도, 상하 또는 좌후 대칭인 부품 중심으로 4분의 1만 가상선으로 제거 후 그린 단면도이다. 중심선 중심으로 한쪽은 외관을 다른 한쪽은 단면을 표시한다. 자, 한쪽 단면도 봅시다. 요게 한쪽은 뭡니까? 단면도. 요쪽은 뭐냐면은 한쪽은 단면도고 여기는 지금 단면도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요게 한쪽만 이렇게 단면도다. 그런데 한쪽만 단면도인데 여기에 뭐냐 하면은 4분의 1이다. 여기 요 부분이 4분의 1이다. 그래서 이게 한쪽 단면도, 반 단면도고 계단 단면도는 여기는 없고 아까 여기 했고요. 그 다음에 전 단면도는 보세요. 빗금 친 게 단면도입니다. 여기에서 이 부분 다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회전 물체 후크입니다. 이럴 때 동구스름하게 하는 것을 회전 단면도라고 합니다. 요거는 부분에서 어디에서 이제 떼어오는데 부분 단면도라고 합니다.
자, 계단 단면도 절단면이 계단식일 때 절단선은 가는 1점 쇠선으로 표시합니다. 가는 1점 쇠선. 끝 부분 방향 변하는 부분은 굵은 실선으로 표시하고, 그 다음에 문자 투시 방향 또한 표시한다. 이 계단 단면도입니다. 이 단면도들이 이렇게 있네요. 그죠? 17번. 상호 대칭 물체를 외형도로 나타내고 반쪽은 단면도로 나타내는 경우를 한쪽 단면도 또는 반단면도라고 합니다. 아래 치수 허용차 0이며 끼워 맞추면서 기준이 되는 구멍은 대문자입니다. 27, 27종. 그래서 기준이 되는 그게 저입니다. H가 되겠습니다. 대문자로. 제도 도면에 사용하는 문자 호칭 크기는 문자 높이입니다. 그럼 18번. 구멍 치수 파이 플러스 0.025 0, 축 치수 파이 45 마이너스 0.009 마이너스 0.025. 이거는 헐거운 끼워 맞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헐거운 끼워 맞춤. 자, 축이 구멍에 들어가는데 축의 제일 큰 것보다 구멍에 제일 적은 쪽 자, 구멍이 제일 적은 쪽이 크죠? 그래서 이거는 헐거운 끼워 맞춤이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도 강의하느라 수고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힘차게 준비하고 또 동행해서 수업하면서 화이팅 합시다. 수고했습니다.